안녕하세요. 책임훈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4월이 되었네. 4월. 보시죠. 25년 4월 1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이쪽이 된다고 하던데. 뭐 마우스를 어떻게 하면 이게 뿅뿅 하면서 자기 뭘 보여준다던데. 컨트롤 키였나? 아, 컨트롤 키구나. 예.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그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컨트롤 키를 누를 때 이렇게 내가 현재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위치를 보여준대. 이렇게. 하나 배웠습니다. 이거 어디서 설정하냐면 좀 복잡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뭐 마우스 위치 설정이 아니라 음, 제가 그 유튜브 쪽에 영상을 올리고 나면 보통 이제 라이브를 많이 하고, 라이브는 사실 녹화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녹화 버전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동영상 같은 거를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그 항상 작업을 여러분이 하실 때 최초 공개는 비공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바로 공개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화면을 시연하거나 할 때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줌 영상을 그 라이브로 만약 또 유튜브 채널로 중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이 이제 그 노출되는 장면들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줌에서 그 강사 위주로 이렇게 화면을 잡는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누가 그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 줌은 자동으로 그 화자, 발언자의 얼굴 사진을 띄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얼굴이 노출이 돼서 바로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전에 충분히 양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유튜브로 그 공개돼 버리면 뭐 실황 라이브에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 버전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뭐 그냥 돈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이면은 또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이제 회원제로 들어가는 뭐 그런 영상, 그런 채널에서 이게 뭐 간접적으로라도 수익에 그 쓰이는 그런 영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돈을 안 받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사전 동의되지 않는 얼굴이나 개인정보 노출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특히 돈을 받는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그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 영상에서 그 동의받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된다든가 혹은 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연락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 싶으면 미리 그 비공개 상태에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블러킹이라고 하죠. 마킹, 블러 처리라고 그러는데 불투명화 시키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처리, 그다음에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그냥 짝둑 싹둑 잘라가지고 삭제해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개로 올리든가 뭐 아니면 링크를 남들한테 날려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제 급한 마음에 그걸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제 채널인데요. 디마불사 동영상 관리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뭐 따로 여기 유튜브에 그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이제 그 뭐죠?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동영상 관리 가보시면 여기 컨텐츠라는 항목에 그동안에 올린 그 이제 영상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공개, 비공개, 뭐 회원용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이건 일반인들한테 보이는 화면은 아닙니다.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만 보이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건 회원용으로 지금 찍혀 있죠. 예, 회원용.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항상 현재 공개 상태가 회원용이냐, 일부 공개냐, 비공개냐, 완전 공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개, 일부 공개, 회원 공개 크게 세 가지. 비공개까지 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익 창출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그 다음에 있거든요. 요거 다 본인이 유튜브 업로드 할 때 남기는 그 선택 옵션이거든요. 저는 따로 광고를 안 끼워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수익 창출 안 함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함으로 하면 제 영상 곳곳에 유튜브가 강제로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귀한 자료를 뭐 공짜로 보는데 이 정도 광고는 참아줘야지 싶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좀 채널에 그 신뢰도랄까? 뭐 이거 뭐 조회수 늘려가지고 뭐 광고비 받으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리고 끊기는 맛이 싫잖아요. 우리 노래 열심히 막 그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광고 하나 띵 나와봐요, 중간에. 그럼 되게 그 거슬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한참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중간에 띡띡 광고 들어오면 그것도 사실 그 집중도를 흐트러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광고 수익이 좀 안 발생하더라도 이 제 영상을, 수익 창출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회원제로 이 채널 구독을 월 정액제로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구독료로 그 수익을 취하면 취하지, 광고를 노출해 가지고 이 수익을 만들 생각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야, 이건 정말 좋은 그 자료인데 그 일반 공개를 그냥 해놓기보다는 회원들한테만 좀 특별히 유료로 돈 내시는 분들 정도한테만 좀 주고 싶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회원제 처리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요런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올렸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AI 공부방 6기 12주차 종강 그 강의 2부를 갖다 했던 건데, 갑자기 올리고 났더니 삭제당했어요. 이거 보세요. 유튜브에서 삭제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예 이렇게 삭제돼 버리면요, 아예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 링크를 드려도 못 봐요. 요 자체가 원래는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을 그 수업 그 영상 녹화해 가지고 그 본방사수 못하신, 결석하신 분들 복습용으로 지금 제공하는 그런 거라서, 전체 공개를 안 하고 일부 공개만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는데, 일부 공개를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공개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얘가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삭제 사유가 있죠. 요건 미충족,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어차피 저 수익 창출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의미가 없는데, 자, 이제 왜 삭제됐지? 여기가 이제 제한 사항이라는 게 없음으로 떠야지 정상입니다. 여기에 뭔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무슨 뭐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약관 및 정책에 위반돼 있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줘요. 이게 제한 사항이 없음으로 돼 있어야만 이게 공개를 해도, 뭐 부분 공개를 하든 전체 공개를 하든 공개의 어떤 허용이 돼요. 이렇게 약관 및 정책에 위반됐다라고 얘가 공고를 하고 아예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이 영상은 내가 이 그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다시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검토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동영상은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이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하면 사람들은 약간 너무 뭐 선정적이거나 너무 뭐 섹시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너무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것도 다 부적절한 콘텐츠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한 콘텐츠라는 말에는 선정성, 폭력성 플러스 개인정보 노출, 요거에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내가 수정을 해야만 다시 이걸 살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검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 컨텐츠를 검토를 해가지고 왜 차단을 시키고 삭제를 해버렸는지 이유를 대충 여기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과 관련해서 36분 45초 단에서 뭔가 요 정책에 위반된 사항이 보여요 라고. 뭐 구글이 워낙 AI가 발전해 있으니까 막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도 얘네들이 뭐랄까 유형의,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런 패턴을 보고서 아, 이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은데, 이건 폭력적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선정적인데, 이 기준을 지가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딱 뭐죠, 꼬집어서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그걸 검토해 본 다음에 이건 개인정보 노출 확실히 그러면 차단시켜 버리거든. 이거 보세요. 여기 전체 1시간 42분 40초짜리 영상이 올려졌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AI 보시기에 36분 45초 지점에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에 그 의거해서 이 영상 삭제했습니다라고 이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켜봐야 돼. 요거를 뭐 이게 구간이 얼마나 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여기 보면 저기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요 부분 이름은 뭐 그냥 그 고유명사니까 노출된다고 치더라도 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는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까지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작 지점이 여기거든요. 36분 45초부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이건 재생을 시켜가지고 이게 몇 분까지 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제 이름 들어있죠. 네, 제 이름 2번이 있으니까 일행은 빼고 제또 빼면 두 행을 빼면 되니까 예. 지금 37행까지 왔네요. 그럼 35명. 아까 36분 45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 지점을 찾아야지 그 끝 지점까지 이제 블러 처리를 하든가 뭐 잘라내든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장면이 위반되는 장면이 몇 초까지 계속 가는지 그 이 플레잉 타임, 예, 재생 타임을 찾아내야 돼요. 둘, 셋, 넷, 자, 어디까지 나오나 볼까요? 일곱. 그치. 7 하면 따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책 쓰기 GPT 프로세스가 궁금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참석.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것 같은데. 잠깐 보여주는 화면이기 때문에. 책 쓰기 관련해서 내용이 궁금하다는 자, 했어요. 1분 정도 지났고요. 라고. 이게 좀 느낌상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좀 그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이게 당겨 보면 대충 어디까지 가는지 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기 뭐 금방 끝나 39초에서 끝나니 38. 예, 38분 33초. 딱 두 개의 모듈로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듈은 챗GPT의 됐다. 여기 38분 43초. 예, 이쯤에서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38분 43초. 예, 요쯤에서 끝나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37, 38, 예, 38, 39로 넘어갈 때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럼 38, 39까지. 그러니까 38초 39까지가 이제 블러 처리가 되면 여기 아까 그 개인정보 노출됐던 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36분 45초부터 38분 38초까지를 블러 처리 다 잘라낼 필요는 없고 그 설명 부분 오디오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싹둑 잘라내버리면 오디오도 한 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명에 그 자연스러움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이런 건 이제 화면만 거기 연락처 노출됐던 그 부분만 블러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불투명화 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시간을 확인했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예, 써놔야 돼요. 메모 안 하면 또 나중에 못 찾습니다. 지금 화면 넘어가 버리면 꼭 메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라는 걸 먼저 적어 놓으세요. 36.45초에서 무슨 45초에서 38분 아까 38초까지였어요. 38초에서 39초로 넘어갈 때 화면이 허해졌었거든요. 예, 그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조치 취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또 딴 데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한 군데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통 얘가 아마 여러 군데 있으면 요거 한 군데 빼고 추가로 어디 있다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부분만 해결되면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또 개인정보 노출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개인정보가 노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다가 너무 빨리 가면 얘가 화면이 안 바뀌는데 조금씩 가보면 이렇게 그 바뀌는 대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건 지금 안 바뀌네요 화면이. 원래 메인 화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쭉 마우스를 흘려 가보면 얘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얘는 지금 그 구간을 찾아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원본 영상에 가가지고 쭉 하면 나는 볼 수 있거든요. 딴 사람 못 봐도. 그러니까 쭉 흘러가면서 혹시 개인정보 추가 노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얼굴 나오는 부분도 이게 실명 얼굴 사진이 나오는데 줌에 얼굴 사진 나오는 정도로 가지고 차단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분들이 노출되는 게 조금은 그 불안하다. 아니면 이게 수익형 지금 회원제 영상으로 만들 상황이다. 그러면
좀 더 안전빵으로 이렇게 줌에 실시간 얼굴 사진 나오는 부분도 예, 그 블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돈 주고 파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제가 따로 작업을 안 할게요. 일단 아까 그 개인정보 노출된 거는 무조건 그 블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가서 조치 취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동영상을 편집하실까요? 아니면 이의 신청을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가 지금 그 정책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위반된 게 없어. 네가 좀 과도하게 평가한 것 같아. 그러면 따로 수정 안 하시고 그냥 이의 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럼 그쪽에서 이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허용해 줄 거고 아니야 우리가 저기 차단한 게 맞아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차단 그 안 풀어줍니다. 어쨌든 이의 신청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의 신청서 제출하세요. 설명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 노출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의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영상 수정. 그러면 자 수정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줘요. 수정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립 앤 자르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특정 구간이 진짜 그 불필요한 구간인데 부적절해. 이 영상 전체 내용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아예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음성도 뭐고 필요 없이. 그래서 뚝딱 잘라내버리고 이어붙여버리는 작업을 해줘요. 렌더링을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 유튜브에 한번 올렸던 영상의 주소값 URL이 안 바뀌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이걸 만약 다른 그 편집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 트리밍 뭐죠 자르기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요 새로 업로드가 일어나면서 유튜브 원래 내가 땄던 그 최초의 URL 주소가 바뀌어 버려요. 이걸 미리 안 뿌렸으면 상관없는데 딴 사람들한테 이 영상에 지금 녹화 버전이 있어요라고 링크를 이미 다 뿌린 상태인데 URL 바뀌어 버리면 또 다시 공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 그 삭제당해 가지고 뭐 그 잘라낸 다음에 재업로드했어요. 요 링크 다시 보세요라는 그 뭐죠 안내를 번거롭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편집기 안에서 작업하면 URL이 안 바뀐 상태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이 렌더링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 3, 40분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URL 주소를 안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용이 뭐죠 유용하죠. 예, 유익하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잘라낼 거냐 아니면 여기 불투명화 처리를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잘라낼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블러 처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러 처리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겠냐 맞춤 흐리게 처리라고 해가지고 특정 구간에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시간과 영역을 지정해서 그 영역만 뭐 네모박스로 혹은 뭐 둥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없애는 거를 맞춤 흐리게 처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맞춤 흐리게 처리할 거니까 얼굴 흐리게 처리는 조금 주의해서 쓰세요. 얼굴 흐리게 처리하면요 얘는 특정 구간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가 들여다봐요. 그리고 우리 사람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다 지가 알아서 자동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전체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다시 렌더링하는 시간도 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얼굴 흐리게 처리는 좀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맞춤 흐리게 처리가 훨씬 낫습니다. 설령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고 싶어도 얼굴 흐리게 처리를 쓰기보다는 맞춤 흐리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 얼굴이 나오는 구간별로 시간대를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차라리 영역 지정을 해서 삭제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려버리는 게 낫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만 이렇게 갔다 갔다 붙이는 작업은 되게 뭐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얼굴 흐리게 처리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찍힌 장면이 있는데 특정인 지금 여기 아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노출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특정인 여기 실물로 나온 사람들 요 사람들만 따로 처리하고 싶어라고 할 때 영상의 성격이 만약 그런 영상이면 그럴 때나 쓰시는 게 좋지 뭐 다른 때 한꺼번에 쓰시는 거는 그닥 시간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맞춤 흐리게 처리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맞춤 흐리게 처리하는 방법에 일단 그 도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타원형으로 할 거냐 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연락처는 이렇게 그 엑셀 시트 박스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사각형을 해서 딱 셀 단위로 불투명화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사각형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를 추적할 거냐, 흐리게 처리하는 위치를 고정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 개체 추적은 사람이 어떤 동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좀 이 사람을, 특히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내가 이제 추적하면서 직사각형으로 가려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다음 장면에서는 여기 있던 사람이 다음 장면 일로 가, 또 다음 장면 쩔로 가, 이렇게 이동하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가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개체 추적을 쓰는 거고요. 지금 엑셀 시트가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엑셀 시트는 화면을 제가 막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바꾸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를 그대로 그 부분만 딱 영역 지정해서 흐리게 처리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사각형의 고정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줘요. 그러면 이 고정 자리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었던, 잘 보세요. 개체 추적에서는 없었죠. 여기 보이시죠? 시간이. 근데 흐리게 처리한 위치를 고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고정된 위치에 이렇게 타임 스탬프가 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적어놨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까 36분 45초부터 38분 38초까지. 여기다 이걸 적는 거예요. 시간, 분, 초,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그 밑에 있는 초 다음에 도라고 그러나? 도라고 그럴 거야. 여기. 자, 여기다 이제 적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구간이 00이니까 이건 지우시고요. 델리트 2번 하고 36분 요것도 지우야지 자리가 생깁니다. 45초부터 자, 이제 넘어가서 자, 38분 38초까지. 요렇게 딱 지정을 하면 얘가 요 부분 여기 블러 처리라고 하는 대목이 이렇게 한 구간이 생기면서, 물론 여기 블러 아까 추가하자마자 요 열이 하나 생깁니다. 요건 음성, 요건 화면, 요게 블러 처리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에 가보시면 얘가 이게 그 뭐죠? 그 움직이는 바 있잖아요. 이 바를 요렇게 끌어다가 요 블러 구간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블러 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얘가 요 부분에 박스를 이렇게 네모나게 치시겠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요 구간에 있는 화면을 얘가 끌어다 보여줘요. 이거 순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미리 체크해놨던 그 문제됐던 구간의 시간을 명확하게 여기 흐리게 처리하는 위치 고정이라는 옵션으로 시간을 넣으면 그 시간대로 요 기준선 버튼 얘를 옮겼을 때 그 옮긴 요 구간이 시간이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고, 이 까만 구간 안으로 이 기준선이 뭐죠? 이걸 무슨 선이라고 그러는데, 작업선이라고 그러나? 이 선을 이렇게 끌고 오면 요 구간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까만 구간만 안 벗어나면 돼요. 까만 구간 안에만 있으면 요 불러왔던 이 화면이 그대로 계속 보여지면서 그 구간을 지정을 할 수 있는, 이 영역 지정할 수 있는 요 네모 박스가 안 없어지거든요. 딴 데로 나가버리면 저 네모 박스가 다시 사라져요. 보세요. 없어져 버리죠. 요 구간 안에 지정했던 블러 구간 안에 들어와야만 이 네모 박스가 보인다고요. 그럼 요걸 이제 가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줄이거나 늘리고, 좌우를 늘리든가 세로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올 법한 요 영역을 이렇게 늘리고 가로를 늘리거나 세로로 늘려 가지고 이렇게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요 상태로 이제 저장시켜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돼요. 보통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 검토를 요청하는 화면이 아니고, 요 편집기 가면 자동으로 이 콘텐츠 밑에 가면 나중에 편집이라는 그 기능이 또 뜨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이렇게 차단당하기 전에 내가 미리,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공개하기 전에 미리 요 편집 작업을 내가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동영상을 제출할 검토받기가 아니라 그냥 요 위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저장.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데 가릴 거 다 가리고, 여러 개 가려도 됩니다. 여기 불러 추가 누르면 또 다른 시간대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또 추가하면 또 어느 딴 시간대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여러 구간을 그때 노출되는 부위마다 미리 찾아놔 가지고 다 복수로 여러 개를 지정해 놓고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더 또 그 반복 작업을 번거롭게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한번 모니터링 하실 때 문제가 될 만한 구간이 있으면 미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신 다음에 다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그리고
다 이 불러 추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 주고 땡겨와서 그 화면 영역 이렇게 그 박스 지정해주고 또 다음번 넘어가서 또 박스 다시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세팅한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두 볼 일이 없어집니다. 자, 동영상 저장해서 제출해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제출하신 다음에 검토 받으시겠습니까? 동영상에서 액세스하거나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그리고 보통 72시간 내에 검토를 완료한 후에 이메일 보내드릴 겁니다. 정책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제한을 해제해 드릴 거예요. 72시간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많이 밀릴 때, 용량이 너무 밀릴 때 최대 시간으로 72시간을 잡지 보통 아마 한 하루 안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일단 오늘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인데 몇 분 뒤에나 이게 해제되는지 한번 아까 그 삭제됨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불러 처리를 했다고 하면 자 그러면 언제쯤 얼마나 더 걸리나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체크 동영상을 꼼꼼히 검토했고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가 있는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딱 나가서 끝난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장 3일 보통 하루 안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삭제됨이 사라지면 당신이 내가 지시한 그 정책 위반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URL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URL 주소가 안 바뀐 상태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요건 지금은 저밖에 못 보지만 이제 딴 분들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그 동영상이 차단됐을 때 블러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여기 블러 처리하는 것만 보여줬지 잘라내는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동영상을 내가 특정 구간을 잘라내버리고 싶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라이브를 했을 때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뭐 강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대기하는 타임의 앞부분 같은데 쓸데없이 잡담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로 뭐 뒷부분은 끝나면서 다 그 녹화도 종료가 되니까 끝날 때는 별로 잘라낼 부분이 없는데 보통 앞에 대기하는 타임에 그 서로 인사 나누고 뭐 그 이런저런 주변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다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게 좋은데 잘라내는 게 이 블러 처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선택을 해요. 잘라내보고 싶은 영상을 리스트에서 하나 가져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공부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런 영상을 하나 임의로 갖고 왔는데 이 영상을 틀어보니 앞부분이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 아니면 중간에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데 우리 뭐 10분 쉬었다 해요라고 했는데 10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거의 묵묵부답이야. 그래서 거기 계속 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 이런 경우는 이제 잘라내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요 영상에 편집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뭐 블러 처리하고 아까 뭐죠 수정은 어차피 잘라낼 거냐 흐리게 처리할 거냐 두 가지 종류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까 신고된 거에 대한 처리 작업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요 위에도 우리가 추가로 동영상을 편집할 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오디오를 넣으면요 특정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음성을 다른 음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뭐 묵음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고 뭐 누가 뭐 갑자기 방송 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디오를 잠깐 뭐 다른 음악 같은 걸로 대체해도 되고요. 혹은 아예 묵음 처리를 해가지고 없애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만약 편집을 하고 싶으면 오디오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최종 화면이나 정보 카드 같은 거는 이제 그 영상 끝나기 전에 다음번 이어지는 영상을 내가 예고편을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은 그 화면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화면을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세요라는 식으로 뭔가 추가로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최종 화면이나 뭐 필요하면 정보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다른 쪽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만 딱 보고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연관 영상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이 최종 화면하고 정보 카드에 대한 지정 방법이에요. 요거는 우리 민진홍 선생님이랑 예전에 썼던 그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 그 책 보시면 요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잘라내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부분을 하나 잘라내고 싶어. 여기 보면 요거는 뭐 아마 2부만 따로 띈 것 같아서 예, 중간에 잘라낼 부분은 없겠지만 뭐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요 부분에서 59분 1시간이 지나고 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넘어가는 요 타임에 잠깐 중간에 쉬고 싶어. 그러면 여기도 자 우선 이제 잘라내기를 얘기합니다. 트림 앤 잘라내기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어느 구간을 여기 전체 구간을 이렇게 해가 이제 그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시작점하고 끝 지점을 보여주고 중간에 잘라낼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구간을 잘라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걸 누르세요. 아까 우리 블러를 처음 눌렀던 것처럼. 그러면 얘가 현재 이 기준선이 여기 그 기준선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요렇게 빨간색 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빨간색 시작점부터가 빨간색 끝나는 지점. 요 부분을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1시간 단에서 지금 자를 거니까 요거를 끌어냅니다. 요거를 자 여기 시작 지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뒷부분을 먼저 끌어야 되겠네. 뒷부분을 먼저 끌어서 1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1시간 한 10분 정도 쉬기로 했어. 그러면 끝나는 지점을 1시간 10분에다 놓고 시작하는 잘라내야 되는 시작 지점을 1시간에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대충 이게 끌어다가 대충 그 위치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잘라낼 구간 여기도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1시간 딱 1시간 00분 00초부터 예를 들면 삭제 00초부터 1시간 10분 00초까지 잘라내고 싶어. 그럼 여기도 1시간 10분 00초. 자, 이렇게 하면 딱 10분 구간이 이렇게 이제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라내실 때 어떻게 하시면 여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굳이 안 잘라도 되겠어. 그러면 이 취소하시고요. 이건 확실히 잘라야 되는 게 확실해. 이건 자르는 게 맞아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확정 체크를 하세요. 확정 체크.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허해집니다. 요 아까 그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허해지고요. 이 허해진 상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지금 삭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장 요 버튼을 누르면 진짜 잘라버립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저는 지금 자를 상황은 아니니까 요거를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 지금부터 저기 구간 지정하신 부분 잘라낼 거니까요. 이제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이 작업이 끝나면 영상이 잘라진 상태로 이제 구동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역시도 여기 우리가 틀려고 했던 그 URL 주소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풀 거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변경사항 저장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되돌아오세요. 그럼 이게 희미했던 구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따로 손 안 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렸던 영상을 뭐 삭제 처리 당해 가지고 다시 그 재생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에 올릴 때부터 이런 그 개인정보 노출 같은 요소들이 있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올릴 상황이라면 애시당초 올라간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비공개 상태에서는 안 잘라내거든요. 삭제 처리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블러 작업이나 트림 작업, 그러니까 자르기 작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개 처리를 변환을 하세요. 공개 변환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내 동영상 처음에 여기 보시면 내 채널 가가지고 채널 열어서 여기 동영상 관리 가보면 여기 뭐 동영상은 여기에 나오고 라이브 영상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라이브는 제가 다 공개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잘리기도 하거든요. 그 라이브를 했다고 해서 그 라이브 하는 그 과정에서 공개가 됐다고 해서 내용도 다 뭐냐 공개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개인정보 나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삭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여기 비공개로 돼 있던 거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일부 공개로 하든가 회원 전용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개해 주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비공개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비공개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지만 너만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공유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여기 초대 대상자의 지메일 주소 지메일 주소야 됩니다. 다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메일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 계정이어야 되거든요.
유튜브를 가입할 때 아마 지메일 계정 없이 유튜브 채널을 열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지메일을 개설할 때 유튜브 채널을 열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나 다음 메일로는 여기 초대가 안 될 거예요. 예, 되더라도 유튜브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고요. 여기 지메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튜브 로그인 계정으로 쓰는 이메일 주소. 예, 그런 게 지메일이죠. 예, 그걸 넣어주시면 그 사람한테만 예, 여기 이 영상을 그 사람이 로그인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 유튜브에 로그인 접속을 자기의 그 계정 아이디로 한다는 전제하에 이 영상을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예, 여기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 이메일을 통한 알림 체크해가지고 완료시켜 주시면 그 사람한테 이게 공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제가 우리 민지롱 쌤한테 따로 공유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템 메일 예를 들면 그분의 이제 그 메일 주소 정확히 써야 됩니다. mailker gmail.com 네,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지메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을 함께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료 눌러주고 완료 눌러줬을 때 여기 완료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 한 명 추가했고요. 요 밑에 저장 요거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암만 올려놓고도 저장 버튼 따로 안 눌러주시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면 또 비공개로 풀려 있고 아무도 거기 공개 대상자가 없게 돼 있어요. 요 저장 버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이게 공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 영상 하나를 놓고 여기서 아마 수정하는 여기서 공개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여기 개별 영상을 선택한 상태면 여기도 오른쪽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수정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딴 사람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FUNCREA 여기 나와 예, CR concrete 뭐 이런 식으로 또 gmail.com 그래서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서 또 엔터 쳐가지고 한 사람 더 넣고 여기도 완료 누르면 아까는 요 밑에 저장이라고 떴었죠. 이번에는 여기 완료라고 뜹니다. 예, 한 사람 더 추가하고 완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여기서 완료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또 안 돼요. 요건 마지막 저장까지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개별 개별 영상에서 열어가지고 이 여기 공개 상태에서 변환시킬 때는 수정 눌러가지고 추가해 준 다음에 완료하고 다시 한번 여기 완료한 다음에 그리고 요 위에 저장까지 한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이들이 이 저장 안 눌러가지고 분명히 완료 다 했는데 왜 이 사람 건 추가가 안 되지 그랬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영상 띄워서 여기 공개 상태 바꾸실 때는 저장까지 두 번 더 링크 눌러주셔야 됩니다. 버튼. 예,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이제 영상 뭐 바꾸고 수정하고 다시 검토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개 상태 여부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비공개를 공유해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유용한 그 지식들인데 이 유튜브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채널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녹화로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4월 1일입니다. 예,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희망찬 한 달을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